크게 폭락했다가 다시금 반등 중인 비트코인. 이 정도면 뭐 개미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휩쓸려 나갔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트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린 건지 주포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차트 쉽게 배우는 채널 베이지컬리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폭락을 했습니다. 약 70K 수준부터 질질 흐르더니 기어코 50K를 일시 이탈해 버린 거죠. 단 일주일 만에 말입니다. 이는 비단 비트코인만 폭락한 건 아닙니다. 세계 대장이라고 불리는 나스닥도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피를 토해 버렸죠. 이 사진은 8월 5일자 사진인데요. 완전히 물바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 꼴이 난 거냐?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았다거나 미국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거나 미국이 8번 연속 금리 동결을 했다거나 혹은 해리스가 트럼프의 지지율을 추월했다거나 하는 이유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7월 23일에 ETF 개시를 했는데 그 자리가 마지막 최고점이고 무려 마이너스 40%를 하락한 모습. 이처럼 오늘날의 장세는 무척이나 기이하면서 기괴합니다. 물론 최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30% 내리고 17% 올려줬다고 팔자 좋게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타짜 고니도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저의 관점을 피력할 것입니다. 제 관점이 정답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하실 점이 있다면 좋은 것들만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 패턴에 힌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표시해둔 상승 쐐기형 패턴입니다.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 쐐기형 패턴은 이름만 상승 쐐기형 패턴일 뿐 실제로는 하락하는 하락형 패턴에 해당합니다.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두 하방으로 이어진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번 폭락이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인해 비롯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반전시키는 것 또한 하락 쐐기형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상방으로 발산하는 패턴이죠. 그리하여 저는 하락 쐐기형 패턴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우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주포가 우리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2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좌측은 상승장, 우측은 하락장입니다. 그럼 상승장 부분부터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최초의 저점과 최초의 고점이 있죠. 그로부터 비트코인의 저점과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무려 6번 연속으로 말이죠. 이러한 현상을 다우 이론에서는 철저한 상승 추세로 해석하는데요. 추세는 크게 3종류가 있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이때 7월의 국면은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언제부터 꺾였는가? 바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직후입니다. 7월 말 미국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죠. 온갖 쟁쟁한 사람들은 싹 다 나온 행사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주인공을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나 트럼프를 택할 것 같습니다. 총을 맞은 트럼프는 단연코 컨퍼런스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는데요. 그 당시 영상 잠시 보시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용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중은 들썩이죠. 비트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밑밥을 깔아두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첫날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참고로 게리 갠슬러는 반암호화폐주의자이며 현 SEC 의장입니다. 장내는 들썩이죠. 매우 강력한 멘트를 치는 트럼프. Into the future. We'll keep 100%. I hope you do well, please. Before
Thank you all. Have a good time with your Bitcoin and your crypto and everything else that you're playing with. And we're going to make that one of the greatest industries on earth. Good luck and God bless you all.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박수를 받으며 트럼프는 물러납니다. 이 당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비트코인은 이리저리 요동치기 일쑤였죠. 참고로 이 작은 구간 하나하나가 각각 2K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아마 감히 추정해 보자면 이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미들은 트럼프를 믿고 풀 매수를 하지만 세력은 이때다 싶어서 물량을 떠넘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는 차트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는데요. 바로 앞에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기만 했던 반면에 컨퍼런스 이후로는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기만 했던 것이죠. 물론 마지막 저점을 찍고 괜찮은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직전 고점을 탈환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직전 고점은 59.5K를 의미하고요. 59.5K는 과거 주요 구간과도 겹치는 분기점 자리에 해당합니다. 즉 비트코인 차트에서 59.5K 탈환은 꽤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이고요. 막간을 활용해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하락을 했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2의 붓다빔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 유명한 붓다빔과 비견할 만한지도 알아볼게요. 최근 4일 연속 음봉의 총 하락폭은 25%이고요. 최후의 음봉 캔들 하나만 보자면 1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설의 붓다빔 당일, 그러니까 2021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 캔들의 하락폭은 무려 마이너스 34%입니다. 그 전의 연속 하락 구간도 포함시키자면 5일에 걸쳐서 마이너스 43% 하락, 즉 이번 하락이 굉장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전설의 레전드로 꼽히는 붓다빔에 비할 바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친 김에 코로나 빔도 한번 보자면 2020년 3월이죠. 단 이틀에 걸쳐서 마이너스 54%를 하락했습니다. 이때 알트코인들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60에서 80%씩 내려가기도 했죠. 다시 말해 2배 롱 포지션까지도 하루 컷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빔과 붓다 빔과 최근의 하락 그 모두를 직접 지켜본 바 있는데요. 코로나 빔 때는 특히나 우주가 멸망하는 듯한 기분마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오금이 저리네요. 만약 이 사진을 보고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도 잠시 볼게요. 이 차트가 무려 주봉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장기적인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도미넌스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당도했다. 어디죠? 여기 저항 받고 여기 지지 받고 뚫리니까 크게 내려가고, 그쵸?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저항을 받았죠. 이게 최근이긴 한데 주봉이라서 올해 4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캔들도 이러한 메이저 저항선을 직면한 상태다. 맞습니까? 여기서 도미넌스가 저항 돌파하고 크게 올라가냐 혹은 저항 받고 떨어지냐 그 기로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알트코인은 숨통이 트이고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알트코인은 또다시 주목을 못 받게 될 겁니다. 사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거래한다면 굳이 참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한테 상당히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 있는 차트죠. 그리고 기로에 놓였다. 혹시나 도미넌스가 더 크게 올라간다고 해도 비트코인만 거래하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안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불장은 도미넌스 최고점에서 도래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2017년 대불장 도미넌스 최고점에서 시작했습니다. 2019년 미니 불장 도미넌스 최고점에서 시작했죠. 2021년 코로나 대불장 역시나 도미넌스 최고점에서 시작
그 이후 이렇다 할 불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도미넌스의 위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과거 불장이 도래했던 구간들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도미넌스 96%, 73%, 73% 가량이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도미넌스는 57%에 불과하죠. 즉 지금부터 도미넌스가 하락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대불장은 오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대불장을 도모한다면 과거와 같이 70% 이상급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까지는 먼저 올라가 주는 게 더욱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알트코인은 영 재미가 없을 테지만요. 잠시 정리해보자면 현재 도미넌스는 분기점에 도달했고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면 그건 대불장의 첫 단추는 아닐 겁니다. 대불장으로 보기에는 도미넌스 퍼센트가 턱없이 낮죠. 내려가면 미니 불장 정도 혹은 돌파해서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시간이 들더라도 대불장을 도모할 계획인 것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현재 차트에 관한 건데요. 현재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 단기 관점을 알아야 단기 거래도 하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한동안 박스권 횡보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직전 하락 추세에서 추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차트는 응축과 발산이 무한 반복되죠. 응축은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 발산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인데요.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 분명히 에너지를 사용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다. 먼저 응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응축은 횡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직전에 큰 폭락을 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심 상승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최저점 나왔고 이제부터 큰 상승이 발생한다. 그런 관점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큰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횡보를 하면서 따분하게 군다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힘이 빠지는 그림이 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저는 이 49K 최저점에서 61K까지의 박스권을 한동안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차트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개인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포는 꽤나 악랄하다. 또한 하락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박스권도 크게 설정을 했고요. 대략 이 안에서 최소 며칠 동안 혹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큰 추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하여 저희 이번 주 전략은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단타를 치는 것 그게 제 전략입니다.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큰 구간을 먹겠다고 덤벼들 장세는 아니다. 다만 직전 큰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락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되도록이면 이 하락 추세의 반대급부적인 접근 즉 매수 접근 위주로 노리고 싶네요. 단타를 치더라도.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존나 어렵네요. 둘째, 도미넌스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머지않은 시점에 미니 불장이 오든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불장을 도모하든 할 것 같습니다. 셋째, 근데 일단 일주일 정도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다. 당장 중요시 되는 건 박스권 관점이겠죠. 그럼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2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쉽게 배우는 채널 베이지컬리였습니다.